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이제 국적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가 국적법 전체를 다 넣은 거예요. 전체를 다 넣은 거고, 이제 16페이지부터는 조금 풀어서 이제 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16, 17, 18, 19, 20페이지까지가 다 풀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제 요약강의니까 15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가 키워드로는지 모아둔 건데, 여기 있는 건 이제 자기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그 뒤에 거 다 공부한 거예요. 자, 먼저 한국 국적취득이 나옵니다. 자, 국적취득에서 이제 가족이 되는 경우하고 가족이 아닌 경우가 있죠. 이렇게 피가 섞인 경우가 있고 피가 섞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피가 섞여서 이제 가족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죠. 출생과 인지가 있습니다. 예, 그 혼생자 그 접법한 부부간에 애를 낳으면 출생이고 혼외자를 낳아서 인정하면 인지죠. 피가 섞인 경우고요. 피가 섞이지 않고 가족이 되는 경우는 이제 입양하고 혼인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 되는 방법이에요. 자, 기타 이제 가족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건 이제 그 귀화를 해야죠. 귀화를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출생에 따른 그 국적취득. 자, 그래서 출생과 동시에 부모 대등주의죠. 밑줄 부모 대등. 그래서 부계를 원칙으로 한다. 틀린 거고요. 부모 대등주의. 부 또는 뭐 이렇게 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속인주의예요. 그래서 그 형법은 속지가 먼저 나오지만 그 국적은 속인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의 혈통이 먼저 인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충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이 돼요. 보충적으로. 그래서 그 부모가 모두 불명하거나 국적이 없을 때에는 파란 눈 A가 한국에 태어났어요. 부모가 없대. 어느 국적인지 모르는데 또 애를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다. 국적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부 또는 뭐가 아니고 부모 모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미국 사람이다 판명되면 미국 국적 주고 미국 보내면 돼요. 근데 엄마도 국적이 없어, 아빠도 국적이 없어, 둘 다 국적이 없다고. 그럼 얘를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국적을 주는 겁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기아, 고아죠. 고아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 출생으로 추정하죠. 추정. 추정. 간주가 아니고 추정. 이렇게 봅니다. 이제. 자, 예, 속지주의였고요. 자, 인지. 자, 인지는 이제 미인 신고한 때죠. 미인 신고한 때. 그래서 미성년자에 한해서 인지할 수 있고 인지가 되면 신고, 허가 아니죠. 신고. 그리고 신고한 때부터 한국 사람 되는 거니까 과거 출생인치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미는 신고한 때. 자, 입양이 있습니다. 자, 입양 특별 그 입양은 특별도 있고 간이 귀화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 귀화 먼저. 특별 귀화는 이제 어떻게 돼요? 특별 이제 미성년 특별 공채가 나오죠. 미성년 특별 공채. 그래서 그 간이기화 그 특별기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주소만 있으면 되고 따로 오래 살거나 뭐 하루 그날 주소 있으면 그날 기화 바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년 말고 미성년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체육 스타들,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특별기화를 해줘요. 여기 미성년 입양 들어있고요. 자, 간이기화도 있어요. 자, 간단한 절차로 간이기화. 간출어성이죠. 간출어성. 그러니까 성년 입양이에요. 성년 입양. 성년으로 입양되면 간이기화라고 하는 거고요. 간이기화가 이제 우리나라 출생한 사람,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간이기화로 간단한 절차로 하게 합니다. 3년이죠, 이거는. 간단한 절차라서 3년. 3년 이제 주소가 있으면 바로 해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혼인이요. 혼인도 이제 간이기화예요. 근데 이제 혼인은 이제 결혼할 2년이죠. 결혼할 2년이니까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결혼한 지 3년 되고 한국 주소 1년 있으면 평균 내면 2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결혼한 지 2년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거주도 2년 됐으면 평균 내면 2년인 거죠. 둘 다 2년이었다. 2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3년 주소 1년 또는 결혼 2년 주소 2년 평균 내면 2년이니까 이때 간이기화로 이제 국적을 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족과 무관한 사람들. 자, 가족과 무관한 사람들 귀화를 해줘야 되는데 귀는 이제 자기가 귀가할 집이 있어야 되죠. 한국의 주소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요. 화가 히읗이죠. 허가상입니다. 허가상. 그래서 모든 그 귀화의 공통점, 특별, 간이, 일반 귀화 모든 공통점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두 가지 요건 다 있어야 돼요. 주소, 허가 요건 다 갖춰야 됩니다. 공통 요건이고. 자, 그다음에 일반 귀화는 이제 그 성품 생기죠. 성품 생기 5 이렇게 됩니다. 성품 생기 5년. 그래서 그 성년만 되죠. 성년만 되고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전과 없어야 돼요. 범행 경력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본 소양 갖춰야 됩니다. 기본 소양은 이제 국어, 국사 능력 시험 봐야 돼요. 그 생계 능력은 그게 지금 현재 기준이 생계 능력이 월 600 이상 벌어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 그 기본 전 국민 평균 소득액이 월 300이거든요. 평균 내면 월 300. 근데 우리나라 평균 소득보다 2배를 벌어야 돼. 그래서 월 6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한국 국적을 줘요. 2배를 벌어야 돼. 돈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만 한국에 도움될 사람만 국적을 주고요. 월 600을 못 벌면 국적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죠? 막 국사, 국어 시험도 봐야 되고, 그죠? 시험도 봐야 됩니다. 예. 자, 성품 생기요. 그 까다로운 요건 통과할 때만 이제 귀화 요건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모든 귀화는 이제 귀가할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니까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반 취득이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신청하게 되면 이제 부모가 귀화할 때 함께 귀화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동그라미. 자, 의무 X. 의무가 아니라 이제 선택권을 주죠. 너 아빠 따라 한국 올래? 아니면 엄마 따라 외국 나가 살래? 선택권을 줍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신청할 때 국적을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한국 사람이 될 때 그때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국적 회복.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은 그 귀화가 아니라 회복 절차를 거칩니다. 회복 절차. 그래서 한 번도 한국 사람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한국 사람이었던 적이 없던 사람이 한국 국적을 처음 취득할 때는 귀화고요. 귀화. 한국 국적이었다가 외국 사람 됐다가 다시 한국 사람 되는 경우는 국적 회복을 절차하고 있습니다. 회복 절차. 그래서 귀화랑 회복이랑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끝. 이렇게 해서 이제 1달러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국적자가 나옵니다. 이제 한국이 있는데 그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게 자발적인 취득이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비자발 취득이 있죠. 자기가 원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그냥 국적이 2개야.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필리핀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 태어나 보니까 그냥 국적이 2개란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원해서 이제 복수국적이 된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한국 사람 됐으면 한복 입어야죠. 한복은 한 벌, 1년 한 벌. 그래서 한 번 이렇게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한국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국적. 근데 이제 이때 그 외국 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죠. 이렇게 1+1, 1+1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복수국적이 되면서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기간 끝나도 한 번 기회를 더 줘요. 1+1. 자, 다음 그럼 2개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까? 자, 필리핀 국적하고 한국 국적하고 2개를 다 가질 수 없습니까? 국적을 2개 다 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복에 혼인한 불성한 애들. 공복에 혼인한 불성한 애들은 서약하면은 이거 이주제 시켜줍니다. 그래서 공로가 있거나 회복 절차 거치거나 혼인해서 한국 사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어쩌다 이제 복수국적이 된 사람들 있죠? 어쩌다 이제 된 사람들은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좀 더 길게 줍니다. 넌 네가 원해서 한국 사람 된 건 아니고 네가 이제 태어나 보니까 국적이 2개구나. 2년 정도 기회 주죠. 2년. 그죠? 근데 어릴 때 선택해라 그러진 않아. 어릴 때 선택해라 그러진 않고 20살 된 다음부터 선택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20살 이후에 복수가 되면 2년 내. 그 20살 이전에 된 사람들은 20살 되고 나서 22살까지. 그러니까 2년이죠. 성인 되고 나서 2년 내에 선택을 해라. 국적을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서약하고 복수 유지를 하든가. 자기가 원해서 된 건 아니니까 복수를
복수국적을 유지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둘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필리핀, 아빠는 한국 사람, 필리핀에서 엄마랑 같이 20년을 살았어요. 여기서 다 자기가 먹고 자라고 다 필리핀 살았다고. 국적이 있긴 있지만. 근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이제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한국 들어온 사람들은 포기를 시키면 되는 건데 얘는 20년간 이렇게 살다가 아빠 국적 찾아왔단 말이에요. 아빠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엄마는 필리핀 살고. 근데 얘한테 이걸 무조건 포기해라 강요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 보러 필리핀도 가고 아빠 보러 한국도 오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라. 대신 서약을 해라. 서약을 해가지고 네가 필리핀에 가서는 필리핀 사람인 척 해도 되는데 한국에 와서는 필리핀 사람인 척 하지 마라. 한국에 와서는 한국인으로만 살아라.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해라. 그러면 서약하면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해준 겁니다. 비자발적이라서. 자, 복수가 유지가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2년 내에 이제 빨리 선택을 해주던가 복수 뭐 서약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안 하고 그냥 2년이 흘러가 버렸어 그냥. 자, 그럴 때는 이제 뭡니까? 복수가 불가능해요. 2년이 경과가 되었다. 너 내가 2년 내에 빨리 선택하라고 그랬지? 그럼 복수를 줄 텐데 2년이 경과가 돼서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놓쳐버렸죠. 예, 그때는 이제 국적을 유지하려면 이걸 포기해야 돼. 그때는 포기해야 되고 만약 그래도 포기 안 하면 그냥 한국 국적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포기시켜야 돼요. 자, 또 하나 원정 출산이죠. 원정 출산. 자, 미국 국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미국 가서 아기를 낳아요. 미국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다 미국 국적 갖거든요. 원정 출산. 자, 원정 출산은 뭡니까?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복수 국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 걸 포기하든가 아니면 한국계 포기되든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개. 자, 그리고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려면 이제 외국 주소가 있어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병역에 편입되고 나서 3개월 이내 국적 선택 의무가 있었죠. 이건 너무 기간 짧아서 헌법 불합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복수 국적을 국적 2개를 유지한 상태로 병역에 편입이 됐습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은 그 20살 이후에 2년간 기간 주는데 넌 군대 편입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2년간 기간은 너무 길고 3개월 만에 빨리 선택해라. 막 강요해. 3개월 빨리 하라고. 남들은 2년간 기간 충분히 주잖아. 근데 넌 3개월 만에 빨리 선택해라. 막 강요한다고. 그래서 너무 짧죠? 위헌 났습니다. 위헌. 자, 위헌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그 3개월 강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원래 있었어요. 저는요 병역 편입이 끝났는데 군대 복무가 끝났는데요. 아, 그럼 너는 그냥 복수 유지하든가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에 전 공익인데요. 공익은 현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아. 넌 유지할 수 있어. 전 면제인데요. 아, 너 원래 어차피 군대 안 가는 사람이야. 넌 괜찮아. 예외로 허락해 준다고. 이제 원래 있던 조문이고. 그다음에 3개월이 너무 짧으니까 이제 법이 개정됐죠. 그 비율 다 치세요. 6세 이하부터 외국 거주자는 국적 이탈 가능 비율 다 쳐놓고 플러스 정당 이유세요. 정당 이유까지. 정당 이유까지. 자, 이 사람이 이제 한국 국적하고 미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럼 얘가 이제 20살이 된 이후에 2년간 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선택권을 줘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서약을 해서 둘 다 유지를 하던가 선택권을 크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가 군대 편입되면 남자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 편입되면 이런 큰 기간을 주지 않고 3개월 내에 빨리 결정해라 막 강요합니다. 빨리 해. 빨리 3개월밖에 안 남아서 빨리 결정해. 강요한다고. 너무 짧아서 위헌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3개월이 지나버렸어. 3개월이 경과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월이 다 경과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 3개월 내에 빨리 안 했지? 그럼 너 이제 2개를 가질 수 없어. 한국이든 미국이든 하나 포기시킵니다. 강제 포기시킨다고. 그죠? 그래서 저기 위헌 나왔잖아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개정돼 갖고 아, 너는 저기 미국에서 원정 출산이 아니고 미국에서 6살 이전에 어릴 때 미국에 건너간 애구나. 미국에서 오래 살았구나. 오래 살았고 그래서 이제 네가 군대 갈 나이가 편입됐다는 걸 네가 몰랐구나. 외국 사니까.
몰랐구나.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구나. 그럴 때는 이제 뭡니까? 3개월이 지나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간을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 그래서 6세 이전에 외국가 살았고 그걸 몰랐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안에서 3개월 지나도 아직 기간을 더 줄게. 넌 충분한 기간을 줄 테니까 선택을 해라. 넌 몰랐다.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게 이번에 추가된 주문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적 선택 명령. 자, 2년이 경과되면은 한 번 또 기회를 줘. 그죠? 한 번 또 기회 주면서 빨리 선택해라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서약을 했죠. 그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서약했잖아요. 근데 그 서약을 위반하면 그 6개월 내에 다시 그 선택을 또 강요합니다. 6개월. 비서는 육개장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서약을 위반하면 6개월. 자, 근데 마지막 명령을 받고도 그래도 또 어겼다고 기간 또 경과돼 버렸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너 한국 사람이 될 뜻이었구나. 한국 국적을 상실시켜 버리고 외국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때 추방시켜 버려. 됐죠? 근데 국적 상실 명령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 보유가 부적합하다면 국적 상실을 명할 수 있다. 외국 추방해야지. 그죠? 요 자식이 한국이랑 중국이랑 국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에 스파이치를 했어, 이놈이. 한국 기밀을 빼다가 막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한국 국적을 상실시켜버리고 중국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런 명령이고요. 자, 그다음 한국 국적 상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사안이 바뀌죠. 세 번째 사안인데,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자발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비자발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국을 버리고 외국 사람 되겠대. 그럼 외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자발적은 바로죠. 바로 국적 상실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네가 원해서 외국 나갔잖아. 바로 없어진 겁니다. 뭐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2년이다, 다 틀린 거죠. 네, 바로 상실. 그죠? 자, 자발적 취득은 바로. 그죠? 근데 비자발 취득이 있어요. 내가 그 한국 사람이 외국 국적이 좋아서 내가 취득한 건 아닌데 외국 사람과 결혼하다 보니까 외국 국적도 갖게 됐어. 외국에 입양되다 보니까 국적이 두 개가 됐다고. 그죠? 그건 내가 원한 건 아니잖아. 비자발적 취득. 그죠? 이럴 때는 이제 바로 상실되는 건 아니고, 그래? 그럼 내가 6개월 정도 기간 줄 테니까 그 안에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기간 주면서. 그래서 비자발은 6개월이에요. 서약 위반도 6개월이었죠. 그래서 비서는 육개장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해요? 삼양라면도 좋아하죠. 삼양라면도 좋아해요. 3년 내 권리 양도.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국적을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외국 사람 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3년 내 빨리 양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3년입니다. 3년. 비서는 육개장과 삼양라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서 있어요. 권리 변동에서 비자발 취득의 경우하고 복수자격 위반은 6개월 내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적 상실했을 때 3년 내에 한국인의 권리 양도해 줘야 됩니다. 비서는 육개장과 삼양라면 좋아해요. 자, 법정 대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등학생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봅니다. 15세 미만. 그래서 그 중학생 미만에 한해서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부칙입니다. 자, 과거에는 그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한국 사람인 경우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법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제는 아빠가 한국 사람이건 엄마가 한국 사람이건 전부 다 이제 국적을 다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제 엄마가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그 아빠는 이제 일본 사람인데 아빠는 일본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이런 애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소급해서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98년부터 이제 국적 취득이 가능했는데 이게 88년까지 딱 10년간 아직 10살 안 된 애들까지 요 애들까지만 딱 구제해주겠다. 그럼 위헌. 언제까지 해야 돼요? 78년까지 해야지. 78년까지 20년간 해야지. 20년까지 구제해줘야 합헌. 그럼 선생님 그 더 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68년, 뭐 58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구제할 필요가 없어. 얘들은 이미 20년 넘었기 때문에 성인 됐거든. 성인 되면 지가 귀염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성년자까지 20살까지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8에서 98 10년간 보호하는 것을 위헌이고
78에서 98까지 20살 미만까지 다 보호되면 합헌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이제 그 바꾼 날짜가 2001년인데, 자, 이 사람들 빨리 신고하세요. 지금 2001년에 부칙을 넣어갖고 개정했습니다. 빨리 신고하세요. 하면서 3년만 딱 기간 줬어요. 3년. 3년간 신고하면은 국적을 주고요. 3년 전에 안 줍니다. 네, 3년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봤어요. 3년이 충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합헌. 자, 다 봤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조문들 다 본 거예요. 좀 자세히 써놓은 거지.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거기 노란색 플레이론이 있습니다. 국적은 그 법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나라가 생기면 국적 생기는 거고요. 나라가 없어지면 국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성문의 법률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 생성과 똑같이 간다. 그 다음 디귿번. 자, 일본 여자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 사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제 한국 사람 된 거지. 이혼했다고 국적이 없어져? 그런 건 아니라고. 국적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빨리 잘 나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서 자, 21페이지부터 이제 기출 지문들이 있죠. 그거 이제 그 빨간색이 다 틀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옳은 거로 다 고쳐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22페이지까지 쭉 풀어보시고. 자, 23페이지. 자, 재외국민의 보호. 자, 재외국민의 보호는 거기 이제 기출 지문들 쭉 나와 있는데, 자, 재외국민, 그 재외동포, 그러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법이 재외동포법이에요. 재외동포보호법입니다. 재외는 이제 재외국민이에요. 동포는 해외 동포죠. 이 사람은 국민입니다. 이 사람은 국민 아니고 외국 사람인 거예요. 외국 사람. 두 개는 차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차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 체류자에게 투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국민이면 투표권 줘야지. 5번. 주민등록 할 수 없는 재외국민한테, 자, 우리나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2007년 당시에 그 주민등록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재외국민도 국민이란 말이에요. 투표권 보장해 줘야 됩니다. 부정하면 위헌. 자, 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그 재외국민들도 선거권, 피선권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지금 현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아프리카에서도 외국에서도 국내 주민증이 없는 사람들도 외국 거주자들도 투표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위헌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7번. 재외국민의 영유아를 이제 보육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보육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지원해줘. 재외국민은 지원 안 해줘. 그럼 안 되잖아. 같은 국민인데.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일반 우리나라 국민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 완벽한 똑같은데 왜 주는 거라고. 왜 얘만 보호하냐고. 얘는 보호 안 하고. 위헌이죠? 똑같은데 왜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에만 상속세 인적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합헌이에요. 자,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상속받을 때 10억 한도 내에선 상속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죽었어요. 그때는 이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 살아있을 때나 공제를 해주는 거지. 미국 사람까지, 미국 법에 따라 하면 되잖아. 외국 사람까지 우리가 공제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한테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외국에 사는 사람까지 공제할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영토죠. 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다 우리나라 영토예요.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북한 국민 안 그러죠? 북한 주민 그런다고. 주민 그래요. 북한 지역 그러지. 북한 국가 안 그러죠? 북한은 그냥 주민이고 지역일 뿐이고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거기 플레이론. 자,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조항 세모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 요건으로서 영토권 권 동그라미 권이라고 구성해서 그 헌소 청구하는 거는 받아줍니다. 그 다음도 니은번. 통일 관련 조항 자체로 조항 세모 그 자체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못합니다.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법 이제 1조부터 9조까지가 이제 총책 조항인데
이제 10조부터 36조까지가 기본권론 조항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총칙 조항에서 이제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냥 총칙이나 원칙 원리들이라고 기본권 나오지 않고 기본권 10조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영토 조항, 통일 조항으로 제가 기본권 침해가 됐습니다. 청구하면 기본권 없다 이렇게 본다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영토권이라고 구성해서 들어가면 받아준대. 영토권이라고 구성해서 가면 받아준대. 근데 그 영토권이라고 구성하는 게 뭡니까? 다른 기본권이 있어요. 다른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 영토권 구성하면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독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이 중간 수역에서 이게 독도가 한국 영해에도 들어오고 일본 영해에도 들어가요, 여기. 그죠? 바다는 땅은 우리 거지만 영해가 중첩됐다고. 그래서 독도에서는 한국, 일본이 둘 다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독도 우리 땅이긴 하지만 고기는 같이 잡을 수 있다. 협정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독도 근방도 우리 한국 영해여야 되는데 왜 일본에서 고기 잡습니까? 영토형 침해 아닙니까? 이거는 못 들어온다고. 못 들어오고 다른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들어올 수는 있다는 거지. 어떻게? 제가요 어부입니다. 한국의 어부이기 때문에 한국 영해 어디를 가서든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어업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렇지? 어업권은 재산권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재산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이게 영토가 요 영해가 일본 영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잡다 보니까 우리가 독점적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거 아닙니까? 독점적 권리가 침해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들어오면은 넌 이것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영토정 침해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업권을 지키러 들어왔구나. 그럼 받아준다고. 받아줘갖고 이게 우리 영해인지 일본 영해인지 판단해준다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토정 자체로 들어오면 안 받아줘요. 다른 기본권을 구제를 위한 그 조항으로 들어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풀 땐 쉽지. 조항 자체로 기본권 나온 다음 틀린 말이고 영토권을 구성한다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 풀기 쉽습니다. 자, 통일 조항입니다. 자, 통일 조항. 그래서 자, 북한은 이제 북한 세력이 그 통일을 해줘야 되는데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 자유민주 기본질서, 자유 동그라미. 자, 거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자유 동그라미에다가 전통 쓰면 되죠. 전통. 그래서 이제 북한과 다르게 우리 남한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도 민주라고 그래.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다른 점이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다. 근데 우리는 옛날 그 조선시대 대한제국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임시정부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유를 존중해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김구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적자는 우리다. 니는 불법단체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린 자유를 강조해 왔다. 니는 그런 거 없지. 임시정부를 개성한 건 남한이야. 북한이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통이 뭐예요? 전문가 통일 조항이죠. 전문가 통일 조항. 여기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는 없어요? 정당 조항에는 이제 없어요. 정당 조항에는 자유란 말이 없어요. 이렇게 쓰세요. 정당이 있어요. 네, 정당 조항은 그냥 민주질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들어간 것은 전통적으로 전문가 통일 조항에만 있습니다. 저는 판례로 이제 이렇게 한번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라 보고요. 그럼 북한은 뭐 적대 세력이야, 친한 세력이야, 이중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남북교류 협력을 할 때는 친하게 지낼 대화의 협력자이고 국가보안법에서는 적대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중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런 말 써 있네. 그래서 이제 디귿번에 국가보안법에서는 적대 세력이고 남북교류법에서는 친해야 되는 대상이고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모순이잖아요. 체계의 모순. 어떻게 봅니까? 분야를 나눠서 보자.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 분야에서는 보안법에 따라 적대적으로 보고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 관계로 보자 이렇게 봅니다. 똑같이 뭐 일본하고 똑같이 뭐 일본은 나쁜 새끼예요, 좋은 분이에요. 경제적으로는 협력해야 됩니다. 일본은 무조건 적대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접 국가고 기초 기술이 많기 때문에 경제 교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서로 협력을 해야 둘 다 발전하는 거라고. 정치적으로는 나쁜 새끼지, 나쁜 새끼, 그죠? 신사참배하잖아, 그죠? 나눠서 봐야 되는 거로 나눠서. 일본은 정치적으로 나쁜 새끼고 경제로는 좋은 분이고 같이 협력해야 돼. 우리가 더 발전하는 거니까. 똑같아. 북한도 군사에선 무장단체고 경제에선 협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하고 공산주의. 베트남도 공산주의라고. 우리랑 맞지 않습니다. 경제 협력은 해야 되는 거야. 반도체 팔아 먹어야지. 그죠? 우리를 위해서. 자, 오른쪽 탈북자입니다. 자, 탈북자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인데 제2조 정의. 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것은 북한에 주소를 두고 가족을 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나서 우리나라 온 사람을 말하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국적을 취득한 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바로 내려올 수는 없죠. 38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오게 되는데 얘가 중국을 경유해서 올 때 중국 국적 취득 없이 바로 와야 돼요. 그래야 한국 사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중국 가서 중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국적 바로 안 줍니다. 국적 취득 없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자, 제9조 보호 기준. 자, 탈북자를 이제 우리가 많이 보호해주고 정착자금도 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마약 거래로 잡히거나 그러면 그런 보조금 주지 않습니다. 자, 벌칙 조항 있고요. 그 아래 이제 기출 정리 보겠습니다. 자, 기출 정리에서 이제 잘 나오는 게 1번, 2번, 3번, 4번. 그죠? 1, 2, 3, 4가 다 비슷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볼게요. 자, 남북교류 협력법에 의하면 여기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법에 따르면.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으로 환전 돈을 보낼 때 금전환자요. 돈을 보낼 때 관청 장관 허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큰 돈, 뭐 조그만 돈 송금은 괜찮고 뭐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큰 돈 송금할 때 허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한국에 돈을 송금할 때는 뭐 별도 허가 없이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뭐 1000억, 1조도 보낼 수 있어. 근데 외국에 돈을 송금할 때는 허가 꼭 받아야 된다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 북한을 보낼 때는 한국 사람이라며. 그러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겠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협력법에서는 한국 사람인 건데 여기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얘가 특칙이라고. 얘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도 협력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보지만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외국에 준해서 봅니다. 준해서 보기 때문에 북한에 돈을 보낼 때에도 이 법이 적용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외국환 거래에서는 얘가 특별법 이렇게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1번 보세요. 자, 외국환 거래의 일반 당사자가 북한 주민일 경우 남북교류 협력법에서는 북한 주민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북한의 조선 태평양위원회가 외국환 거래법에서 말한 거주자 비거주자 해당되는지 또는 남북교류 협력법상 북한 주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률 해석에 문제가 되고 영토 정황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남북교류법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 남북교류 협력법이 제정은 되어 남한 북한 주민의 행위 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제간 협력 사업을 할 경우에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경제 협력에서는 남북교류법이 특별법이야. 그건 맞아요. 그다음에 3번 북한을 법 서정의 외국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 사람 비거주자 한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 바로 인정이 참 어렵겠지. 하지만 개별 법률을 적용할 때는 북한 주민을 외국 사람으로 북한을 외국에 준한적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법을 적용할 때?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할 때. 그때는 이게 더 특별법이야 또. 경제 분야 중에서
외국한 거래 분야는 이가특별법이라고. 북한도 외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한적으로 봐가지고 그 돈을 송금할 때 외국한 거래할 때 허가를 받게 해도 된다 이거지. 4번 기호입니다. 자 됐죠? 그때 5번, 6번은 쭉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가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 자 이제 헌법 전문이 나옵니다. 엄청난 만연체죠. 간결체에 반대 만연체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만연체입니다. 자, 그 아래 이제 판례론 가보면 헌법 전문은 헌법 이념입니까? 맞지. 규범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재판 규범? 맞지. 해석 기준? 되지. 정책 결정? 되지. 채용 가치? 되지. 다 돼. 다 돼.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게 뭐야? 디귿번. 구체적 기본권 도출은 안 돼. 기본 세모. 기본권은 10조부터 나온다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만 안 돼. 그거만. 그거 잘 보면 돼요. 맨날 그거 나오잖아 시험에. 자, 니은번. 그럼 니은번에. 그럼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석한 표현에서 그럼 3.1운동 때 했던 유관순이나 그때 운동했던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유공자로 보호해야지. 그럼 임시정부 때 그 일했던 김구 선생님이나 기타 그 독립 유공자들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해야지. 다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의무가 있지. 우리가 법통을 개정했으니까 의무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빨간색 뭐는데요? 특정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 특정 세모.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유공자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한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 실사를 거쳐서 진짜 유공자가 맞는지 아닌지 인정 절차를 거쳐서 유공자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런 말입니다. 특정인에 관한 구체적 의무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독립 유공자나 국가 유공자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독립 유공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하고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은 다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사람들 똑같은 좋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대우가 똑같을 필요는 없지. 대우가. 그래서 뭐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고 국가를 위해 다친 사람이 있고 대우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대우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봅니다. 자, 다음 헌법 전문. 자, 오른쪽. 자, 대한국민. 그 국민이 헌법을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나라가 만든 거예요. 국민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입니다. 자, 48년에 제정됐죠? 45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7월 17일은 공포한 날짜죠. 제헌절 공포한 날짜입니다. 12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 다음 9차에 개정된 거를 또 개정합니까? 그럼 10차가 되게? 아니지. 8차에 걸쳐 개정된 것을 이번에 9차로 개정한다 해야죠. 그 다음에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다 거쳤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요? 국회 동그라미, 국민 동그라미 두 개 다 거친 게 6차, 9차 두 개가 있어요. 6차, 9차 두 개. 그래서 이제 국회 의결도 거치고 국민투표도 거치고 둘 다 거친 게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태극기 모양으로 해서 두 개가 있다고. 나머지는 이게 있으면 막 이게 없었고 이게 있으면 이게 없었고 뭐 하나가 빠져 있었다고. 근데 두 개를 다 거친 게 태극기 모양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6차, 9차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두 개. 6차, 9차, 6, 9 두 개가 둘 다 거친 거예요. 6차, 9차 두 개 있습니다. 자, 2번. 자, 유구한 역사 그러죠. 유구한 옛날부터 유구한 역사가 있대. 그럼 유구한 유관순도 이제 헌법 전문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시정부 법통이라고 그러니까 임시정부 법통도 김구의 김구 임시정부 법통은 재헌헌법 때 없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김구 임시정부는 9차에 있었죠. 9차에 처음 나왔습니다. 자, 3인주 4.19 민주이념에 4.19도 4.19 9차에 넣은 거예요. 김구 9 4.19 9 9차. 자, 3번. 자, 정문에서 이제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집에 먼저 들어갈 때 5차를 먼저 개정하죠. 그래서 정문이 가장 처음 개정된 건 제 5차였습니다. 5차였고요. 그 다음에 국회 의결 국민투표 모두 거친 것은 태극기 6, 9, 6차, 9차 두 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정문의 전문의 내용들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로비에 들어가기 전에 정문에서 세 명이 만났죠.
유관순, 김구, 3인조. 통성명하죠. 그래서 전 이름이 누굽니다. 통성명 들어갔단 말이에요. 로비에 이제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데 자두가 있어요. 거기 이제 조미료 뿌려서 먹습니다. 근데 무채가 썰어져 있죠. 무채 썰어져 있고 거기 이제 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세 등분 균등하게 나눠야 됩니다. 세 개로 균등하게 나눠야 돼. 예, 셋이 싸우니까 똑같이 뭐하러 세 개로 딱 나누는 거예요. 유관순, 김구, 3인조 먹어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전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전문에서 유관순 3.1운동, 김구 임시정부, 3인조 4.19 민주이념, 뭐 5.16, 5.18 이런 건 없어요. 통성명, 통일의 사명이죠. 통성명, 통일정책 아닙니다. 6번, 정문에 창을 내지 않죠. 방에다 창문 내는 거지. 정문 대문에 있는 거지 창문이 없습니다. 창의, 창달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 자두에 조미료 뿌리죠. 자유민주기본질서, 자유가 전통적으로 전문과 통일조항이 있고요. 조미료 뿌리니까 조국의 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 그런 거 없어요. 자, 무채 위에 회가 세 개로 균등하게 썰어져 있습니다. 무채, 책임과 의무 그래야 돼. 무채, 책임과 의무 그래야 되고 그냥 국가에 대한 그냥 의무는 틀린 말이에요. 채가 나와야 돼. 채, 무채가 나와야 맞는 말이지 의무 하나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잘 틀립니다. 회, 기회균등, 세계, 세계평화, 균등 형상. 자, 기출정리. 자, 성문헌법을 일부분이긴 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이 전문이라는 게 그 책으로 따지면 머릿말 같은 거라서 머릿말이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요.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전문을 상대로 헌법 전문으로 재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헌법 전문 침해를 예로 헌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청구할 수 없어요? 전문 자체에서 기본권이 도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헌소 청구할 수가 없지. 됩니다. 정리 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주권 원리. 자, 국민의 주의다 이제 원리고 이제 제3항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주권하고 민주주의는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지.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주권, 국민이 주인이다. 같은 말이지. 민주주의 같은 말입니다. 자, 판례론 기업번.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속되는 거예요. 국민이 위에 있는 거니까. 국가 권력에 국민이 속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자, 자유민주 기본질서, 자유동그라미.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전통적으로 전문과 통일조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자유민주 기본질서 요소가 뭡니까? 좋은 게 좋다죠. 그래서 좋은 의복을 입고 시선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제법 좋아지죠? 거기에 이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내용들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부터 이제 법치효과, 유보, 실론주의 쫙 나오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